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무너지는 테슬라, 치열한 가격 전쟁, 승자는 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자료 가져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전기차 이쪽에서 좀 신통치 않잖아요. 판매량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이제 수요 둔화고 되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이런 시장에서 저가 이제 자동차가 나와야 된다 해서 중국은 발빠르게 이제 저가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가격을 내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잠깐만 보고 테슬라 관련해서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 보니까 어제는 뭐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CPI 지수를 봤는데 뭐 CPI나 PPI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2% 그러니까 3%에서 2% 내려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 내려왔던 기간보다 뭐 2배는 더 들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3%에서 2%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스티키하다고 하죠. 그 물가가 잘 안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보니까 2.47% 이렇게 마이너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맵을 보시면 또 뭐 반도체 관련 이런 주식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가 4.53%나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안 좋고 애플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매번 보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주가를 보면은 요즘 들어서 뭐 엔비디아만 잘 가고 있고 테슬라랑 애플이 잘 못 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는 시총이 12위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테슬라랑 애플이 안 가는 이유는 중국 내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있잖아요. 이게 애플이 원래는 실적도 좋고 중국 내에서 잘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 게 크죠. 23년이나 24년 비교하면은 이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애플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애플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다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조금 신통치 못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이 그토록 이렇게 계속 중국을 막으려고 하고 중국의 제조업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첨단 산업만 막아보려고 반도체를 계속 막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형님이 반도체 좀 주세요. 최첨단 기술을 저한테 전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중국 자체도 자기가 이제 살 길을 계속 찾으면서 뭐 7나노를 개발했다. 이제는 5나노까지 개발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다들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이 따라오고 있다. 애플의 원래는 애플이 막 그 중국 시장에서도 최첨단 기술로 앞선 기술로 계속 잘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이에 하웨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점유율로 따라왔고 기술력으로 따라왔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힘든 게 지금 애플의 매출 구성만 봐도 뭐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맥, 웨어러블, 그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폰 매출이 58.3%다. 그래서 아이폰이 잘 나와야 애플의 매출도 올라가는데 아이폰 매출이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탈중국 한다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죠. 뭐 인도로 옮긴다고 뭐 기사가 몇 번 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소식은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애플의 이런 주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QQQ랑 우리 투자하고 있는 TQQQ, 그 다음에 SOXL 뭐 어제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2%, 7% 이렇게 하락하길래 두 주씩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떨어질 때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꾸준히 떨어질 때 모아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테슬라는 아직 바닥을 잡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0.9%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S&P 500은 0.29% 플러스, 나스닥 100은 0.19% 마이너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2.02%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글로벌 리튬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했다. 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랑 관련해 전기차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 주가를 한번 잠깐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는 뭐 지지선도 없습니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자리는 아니다. 테슬라가 예전에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이 101달러인데 여기까지도 잘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는 추매를 안 하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혹시나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뭐 2배 테슬라 뭐 3배 뭐 이런 거 질러야 되냐, 3슬라 2슬라 뭐 이런 거 질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개별주의 레버리지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웬만하면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판매량 전망이 나왔는데 S&E 리서치에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24년 전망은 이제 성장률이 꺾여서 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작년에가 33.5%였는데 그게 꺾여서 이제는 16.6%로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꺾여 버리면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을 보면은 뭐 이렇게 1600, 412만 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1600, 412만 대가 아니구나. 이게 뭐 더 많이 팔릴 텐데 1600, 410만 대군요. 1600, 400, 1641만 대 죄송합니다. 1641만 대가 이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차가 1641만 대가 24년에 팔릴 것이고 23년에는 1407만 대가 팔렸습니다. 1407만 대가 이렇게 팔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하고 16%만 성장해서 1641만 대가 팔릴 것이다. 그래서 시장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이 뭐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중국 시장에서 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뭐 330만 대, 338만 대, 그 다음에 북미에서 200만 대 이렇게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장률이 많이 꺾여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종목이 원래는 지금 보면 20년, 21년, 뭐 22년 이렇게 성장세가 가팔랐잖아요. 가팔른 게 이제는 점점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면서 이 성장세가 꺾이면서 테슬라 주가도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꺾이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판매량도 또 점점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여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왜냐? 현금 부족을 지금 경고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산 시청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피스커 주가는 시간 내외로 46% 넘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도 이제는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아지니까 이제 바닥 신호죠. 이제 점점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도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사진은 하이파이라는 회사인데 하이파이에서 Z라는 이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진짜 초고사양, 초고성능 차량이거든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으면서 테슬라보다 이 스펙은 훨씬 좋거든요. 주행거리도 길고 그 다음에 속도도 테슬라보다 더 빨리 가요. 그렇지만 가격이 1억이 넘는다. 또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파산을 신청했다. 그래서 이렇게 문도 열리고 막 문도 위로 열리고 해서 야 최첨단 멋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전기차인데도 이 기업도 파산을 신청해서 지금 보니까 장한자동차에서 인수협상을 접촉 중이라고 하거든요. 장한자동차에서 이거를 인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다른 기업이 더 커진다. 이런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거의 한 회사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이런 자동차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자동차들이랑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나온 자동차들이랑 국내 업체들은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전기차로 가면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리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 전기차에서 그 문제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리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한참 멀었다. 전기차는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한 자동차도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지금 가격을 인하하려고 이렇게
아바타 SUV나 아니면은 D8이란 브랜드도 또 이제 가격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최근 한 달간 테슬라랑 비아디의 주가인데요. 테슬라는 10% 빠질 동안 비아디는 15%나 올랐거든요. 이게 저가 경쟁에서 지금 테슬라가 살짝 밀리는 지금 상황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가 문제냐 보니까 잘 나가던 테슬라 올해 제로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폈지만 별 힘을 못 쓰고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가격 전쟁을 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테슬라 뭐 하이랜드나 모델 3 하이랜드나 모델 Y 또 양산형 모델이 나온다는데 그게 조금 언제 나올지 뭐 곧 나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가격 인하 정책을 크게 못 피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자동차들은 가격을 계속 대폭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 2가 나와야 되는데 모델 2 반값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가 그것도 지금 원래는 100만 대 내년에 양산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계속 밀리면서 2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뭐 27년 정도에나 나올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점점 연기가 되면서 참 테슬라가 점점 조금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비아디는 더 가격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기차들이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랑 가격 경쟁을 하겠다. 이런 포부로 이 비아디의 시구리라는 갈매기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갈매기라는 모델이 9,700달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화로 따지면 한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대에 차량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 초소형은 아닙니다. 레이 EV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한 트랙스 정도의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나오는데 전기차이고 한 300에서 400km 다니는데 1200만 원대에 나온다. 이 차량이 1200만 원대에 나온다. 그래서 없는 거가 별로 없거든요. 웬만한 기본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또 이제 이게 돌면은 돌아가잖아요. 새로 돌아가는 이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 충전 우리나라가 죽어도 안 하는 이 충전 있잖아요. 핸드폰 놓으면은 살짝 비스듬하게 있어서 보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있고 근데 이거 죽어도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시구리란 모델은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안정성 있잖아요. 안정성도 있고 배터리 주행거리 충전 충돌 안전성 부분에서도 90%가 넘는 점수를 얻었다. 그래서 이 중국 자동차이지만 이런 가격도 싸게 만들면서도 품질도 좋게 이제는 비아디가 만든다. 비아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가격을 어떻게 그렇게 낮추고 품질은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비아디는 아예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죠? 바퀴부터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라이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배터리, 완성차 다 여기 비아디에서 다 만들거든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거의 다 비아디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 더 성능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부품을 해버리니까 비아디가 이렇게 더 싼 가격에 이런 차량을 더 좋게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테스트도 이렇게 통과를 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또 모르는 바보들은 또 뭐가 중국 전기차 안 좋다, 싼 게 비직덕이다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진짜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이제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상대 나라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로 한국에 머물러서 한국이 역시 최고야, 중국은 다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화학회사도 여수에 있는 화학회사도 많이 철수했다고 하거든요. 중국의 이 화학 제품들이 훨씬 더 싸게 덤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밀려버려서 화학회사도 점점 거기 그 화학 그 공장을 이제는 문 닫는다고 나와 있는데 화학 쪽도 이제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중국이 그만큼 따라왔어요. 우리나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지금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싸게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싸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눈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비아디에서 또 시작가를 낮췄습니다. 신형 E2라는 컴팩트 EV가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12,500달러 이렇게 싸게 나온다. 대단하죠?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도 뭐 히트펌프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인하되는데도 기술력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이 제품들을 가져왔는데 한 EV나 뭐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이런 시리즈들이 다 뭐 프라이스 체인지가 보면은 14%, 11%, 10%, 14% 이렇게 해서 4,200달러, 뭐 2,800달러, 4,200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한 6, 700만 원 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700만 원 싸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서 나오고 있다. 신차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에 의해서 테슬라가 좀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가격을 싸게 나오니까 다른 전기차들도 뭐 지리 자동차나 상하이 자동차나 뭐 이런 자동차들 있죠. 창안 자동차 다 싸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전쟁이 진짜 피바다가 불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2월 판매량 가져왔거든요. 2월 소매 판매량 가져왔습니다. 이게 2위가 테슬라가 아니라 지리가 됐어요. 지리 자동차가 2위가 됐고요. 전기차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1위가 부동의 1위 30%로 점유율 1위가 됐고 2위가 지리가 됐다. 3위가 테슬라가 돼서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니까 테슬라 주가도 빠지는 거다. 판매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진짜 무서운 게 가격을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제는 내연기관보다 이제 더 많이 팔립니다. 이제 폭스바겐보다도 이제는 내연기관을 합쳐도 점유율에서 비아디가 10.8%로 밀리지 않는다. 폭스바겐이 8.4인데 비아디가 이제는 내연기관도 이겼다. 내연기관도 비아디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가격 전쟁에서 많이 이점을 갖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주가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는 좀 암울하지만 여러분들 리튬 채굴 관련주나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은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텐치 리튬이 1개월 수익률이 14%, 강북 리튬이 12%, 엘보말이 9.9%, 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26%, SQM이 24%다 리튬 채굴 세계에서 1, 2위 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한 달 내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탄산 리튬 가격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다. 이제 리튬 가격은 한 발 먼저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 수요 둔화를 먼저 선반영이 돼버려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서서히 오르는 거죠. 이제 수요가 이제는 둔화될 거를 미리 선반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반영 되면서 이제는 또 올라가고 있다. 올라오니까 이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발트랑 니켈 가격은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급등했다가 꾸준히 우하향했는데, 이렇게 코발트나 니켈 이 가격이 우하향하면은 탐험기의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탐험기의 뭐 재활용 가치로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이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을까? 삼원계가 그렇게 또 삼원계 광신도들이 얘기했던 이 재활용 가치, 이 재활용 가치가 과연 있는 건가 의문이다. 이거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우리나라는 요즘 이렇게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하는 게 보이는 게 이런 미신, 허위사실 이런 거를 믿고 가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기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혁신이 점점 없어지고 상대방을 이제 간과하고 무시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된통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계속 가격 전쟁을 하니까 지리 자동차 아니면 지리 자동차 지커죠. 이것도 또 가격을 싸게 나오고,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경차에서 인기가 높지만 소형이나 일반 세단 SUV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비아디는 전기차는 이렇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점점 이 가격 전쟁을 하면서 비아디가 보니까 판매량이 400만 대 올해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판매량이 올해 400만 대가 또 넘을 거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을 보니까 비아디가 지금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한 뭐 쭉 보면은 한 여기서 220만 대, 여기는 270만 대 이렇게 되면서 400만 대가 넘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테슬라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아세안 국가 특히나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시장 점유율을 17.6% 차지해서 판매량은 424대, 도요타보다 훨씬 높다.
도요타를 이겼죠. 이제는 도요타 내연기관 도요타를 이겨서 17.6%로 점유율이 이제 가장 높다. 싱가포르에서 이제는 높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 중국 자동차들이 특히나 비아디가 점점 전기차로 일본 자동차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동남아에서요. 동남아 시장을 꽉 쥐고 있었던 일본 자동차를 점점 이제 비아디가 밀어내고, 남미 시장에서도 일본의 도요타가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시장도 브라질을 필두로 해서 멕시코, 그 다음에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등 해서 계속 비아디가 판매가 되면서 일본 제조업체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가 경쟁에서 비아디가 계속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주가에서도 보이고 지금 판매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에서 10일까지 중국 소매 판매량이 15만 4천 대로 전월 동기 대비 64%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2월 달에서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데 판매량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판매량이 이제 좀 더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춘절이라고 해서 중국에 설날이 있거든요. 설날이 한 일주일 쉽니다.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좀 저조했었는데 이제 3월 달에는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EU에서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태양광이 아마 중국 거가 거의 다 깔릴 겁니다. 이게 덤핑으로 거의 중국이 독점을 해서 이게 태양광이 깔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태양광 저장하는 배터리가 아마도 중국의 LF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LF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차량은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또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점점 보면은 저가 경쟁도 하지만 이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실이 지금 보면은 중국 정부에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 미리 제출을 해야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데 24년 버전으로 실 EV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고 속도가 240km로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 거래에서도 이제 비아디가 점점 비아디 실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제는 비아디가 유럽에서도 점점 진출을 서서히 하고 있다.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코도 지금 중국 정부에 이 중국 자동차 공화부에 이걸 제출을 했거든요. 신차를 지리에서 이제 5인승 MPV 차량을 내놓겠다 해서 이게 좀 뭔가 세련되면서 깜찍하죠. 약간 5인승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다인승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조금 작은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지커가 이런 자동차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만 오살나게 비싸고 이 라이더도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커 자동차는 라이더도 달려 있고 통합 OS를 갖고 있어서 지커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이 뭐 좋다, 뭐 우리나라 전기차가 뭐 하드웨어 잘 만든다 이런 뻘소리를 하지만 하드웨어 잘 만들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똥망인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문자도 잘 되고 전화도 잘 통한대요. 전화도 잘 터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 안 되고 카카오톡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잘 안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는 조금 잘 안 되더라도 통화도 물론 잘 되지만 통화나 아니면은 뭐 문자 메시지가 조금 안 될 수는 있어도 유튜브랑 여러분들 카톡 그다음에 인터넷, 서핑 이런 게 더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스마트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머리를 굴려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왜 망할 수밖에 없냐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아예 안 된다니까요. 중국이나 테슬라한테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망할 수밖에 없다.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지금 뭐 이거 포르쉐 타이칸처럼 생겼죠? 타이칸처럼 생긴 SU7이라는 신차를 이제 3월 28일 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3월 28일 날 출시를 하면은 이게 지금 생산량도 미쳤습니다. 지금 보면은 29일 날에서 3월 9일 날 위성 사진인데 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이 생산량 보세요. 엄청나게 이게 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샤오미는 올해 60만 대를 판매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신차가 60만 대를 판다는 게 진짜 무섭고요. 처음으로 나오는 샤오미, 그러니까 전자회사 애플 같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전기차가
이 디자인으로 스펙도 좋습니다. 스펙도 뭐 800km 간다고 하거든요. 800km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온다. 그것도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에 나온다. 미친 거죠. 이 스펙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테슬라랑 경쟁을 한다니까요. 테슬라가 진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이런 신차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니오와 CATL이 장수명 배터리 공동 개발하기로, 그러니까 수명이 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CATL과 니오가 합작을 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 이런 보증 서비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느린 감쇄, 뭐 자체 복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충제 이런 거를 더 개발을 하겠다. 니오랑 해서 긴 수명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더욱더 좋은 배터리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배터리 보증 기간도 뭐 8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인 전기차에.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이런 배터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차이나 전기차 주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샀는데 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또 떨어졌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바닥을 찍고 V자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다. 제가 그렇게 달고 얘기했던 121선 이제 뚫었다 살짝 눌렸죠. 이제 120선도 돌파해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지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거의 다 찍었나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 저는 이 가격대에는 아직도 매력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 엄청나게 사신 분들 있더라고요. 만주, 2만주 뭐 손해가 뭐 1억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테마주에 이렇게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비중은 담지 말아라. 테슬라도 그렇고 이건 분산해서 담으셔야지 너무 비중을 또 많이 담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좀 잔소리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